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리오 드라기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잠 개구리는 유럽의 개구리가 먼저 잠을 깬 것 같습니다. 자,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를 했는데, 자, 이제 9일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번 9일부터 내년 9월까지 해서 월 600억 유로 규모로 해서 19개국 회원국이 이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아까 뭐 개구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국 개구리랑 일본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깬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유로 개구리도 뭐 좀 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시장에 많이 좀 기대로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 유럽 쪽에서는 사상 최고 랠리가 이어졌고 드라기 총재의 어떤 기자회견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 내후년 성장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높여잡게 되면서 물가 상승률도 내후년에는 1.8%까지 사실상 목표가 거의 2% 가깝게 올라간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신감을 보였다.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예, 일단 그 블룸버그에 따르면 사실 이제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그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디플레이션 리스크, 뭐 인플레이션 목표가 전혀 달성되지 못한다는 측면, 네.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우리는 양적 완화를 진행합니다라는 각국 중앙은행의 이런 스탠스들이 있는데. 물가 수준은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를 2%로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0.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11월에 0.7%밖에 되지 않고 내년에는 한 1.5%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17년 정도까지는 해서 우리가 2% 목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시비는 이제 9일 날부터 이제 유로화로 표시되어 있는 국공채 그리고 뭐 유통시장에서 직접 매입을 한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ABS라든가 커버드 본드 뭐 기존에 매입을 계속했던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겠다. 네. 유로존의 GDP 성장률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자신감을 많이 보였었고요. 올해 뭐 1.5% 정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면 한 0.3%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상향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내년에는 1.9%까지 성장을 하겠다. 뭐 인플레이션만큼 이제 내년에 우리도 경제 규모도 1.9%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하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이런 유로화 채권 그 발행에 굉장히 많이 달려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기존에 이제 자금을 조달하게 됐을 때는 3.6%가 넘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고금리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유로화 채권을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되면 1.07% 굉장히 조달 금리가 떨어져서 비용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뭐 우리 기업들도 좀 이러한 효과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어떤 수치적으로 바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조달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가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렇게 지금 외신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게 지금 반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오 드라기 이 총재의 양적 완화의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그림이나 지표들을 좀 보면서 좀 더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가 회복된다는 그림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는 뭐 미국 외신에 통하면 이제 뭐 자기네들은 잘 했으면서 그렇게 돈 찍어가지고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하면서 또 남이 하면 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언론들도 있기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성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국면에 좀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돈을 찍어내가지고 부채를 다음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본 경제 같은 경우도 GDP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세금까지 더 거둘 수 있는 체력이 좀 쌓이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로존도 충분히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유로존 경기 심리 지수가 지금 반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유로존의 이제 주요국 수출 증가율이 계속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특히나 유로 경제의 중심인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그리고 이태리 유로화가 약세 이런 것들을 좀 업고 기업들이 좀 약진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유로존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됐든 계속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점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출 증가율이 어떻게 보면 계속 많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대출 증가율도 좀 플러스로 좀 반전이 되고 금융시장에 좀 자금들이 수혈이 되게 되면서 이런 자금들 흐름들 자체가 유로존만 아니라 국한되지 않고 타 시장으로도 좀 전개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시장에도 단비가 좀 내렸으면 하는 뭐 이런 뭐 바람도 있고요.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떻게든 주가적인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고 조달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우리한테도 실질적으로 뭐 유라 채권을 발행을 뭐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그림 보시면. 유로존 경기가 사실 우리나라의 시클리컬 그러니까 경기 순환적으로 했을 때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게 되는 주식인 대표 주자인 조선주 중에 현대중공업의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 이러한 것들이 유로화가 약세를 가지고 잘 되게 돼서 다음에 펀더멘털이 강해져서 유로화가 강해지게 되면 현대중공업의 주가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한국 수출주 시클리컬 관련된 자본재라든가 산업재 뭐 좀 섹터를 좀 골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IT, 자동차, 조선 정도는 관심을 가져도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유로존 경기에 어떤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산업들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조선, IT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파급력을 예상을 해보고요. 긍정적인 흐름을 좀 짚어보면은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한 미국 대사 어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한 미국 대사의 흉기 피습이라는 사건이 어제 발생을 했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외신들도 굉장히 좀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좀 살펴볼까요? 어제 뭐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런 부분을 뭐 꼭 다뤄야 되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북한 리스크, 코리안 디스카운트 코리안 리스크라는 것이 북한 뭐 이런 이제 지금 분단 상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물론 굉장히 뭐 비극적인 뭐 효과가 나고 뭐 한국 증시에 나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낮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상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오바마 대통령이 좀 최측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고 뭐 아프가니스탄하고 저기 이라크에 파병까지 갔다 온 그리고 저희 네이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뭐 좀 대인배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 이제 자기 트위터에다가 내놓은 글을 제가 보니까 일단 좀 그러니까 긴장을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아주 그 표현이 아주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부인이라든가 세준 자기 아들이라든가 뭐 자기 키우는 강아지까지도 한국인들이 이런 뭐 지금 뭐 자기 트위터라든가 그 블로그에다가 뭐 죄송합니다 뭐 수백만 건의 이런 글들이 올라온 거에 상당히 좀 감동을 받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전하면서 최대한 빨리 내가 내 업무로 복귀를 하겠다. 최대한 빨리 복귀하고 그 US와 우리나라와의 그러니까 대한민국과의 그 얼라이언스 한미 동맹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하고 같이 갑시다라는 표현을 한글로 직접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썼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외신들의 반응이 상당히 조금 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네. 사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외신 쪽에서 흔들릴 관계가 아니다. 이런 일로 괜찮을 것이다. 한미 동맹은 꾸준히 갈 것이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또 반대로 쪽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로이터는 제가 뭐 아무튼 기사들을 되게 면밀하게 한번 한 단어도 안 빠지고 한번 보고 왔는데요. 일단 굉장히 무슨 뭐 한국에서 기자들이 진짜 옆에서 뭐 목격을 한 것처럼 굉장히 면밀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사들이. 그리고 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제가 한 10시부터 해서 미국 주요 이 통신사들 다 들어가 봤는데 거의 뭐 일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굉장히 전면에 이렇게 해놓고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범인의 인상착의, 무슨 언행을 했는지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써놨고요. 박 대통령이라든가 북한의 반응, 북한이 뭐 정의의 칼이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했었는데 아주 좀 객관적인 시각을 좀 유지를 하면서 그 에디터 자체가 또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내용 자체를 전달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북한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많이 가졌었고요.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안티 아메리칸에 대한 이런 서울의 안에 있는 이런 심리들이 많이 좀 표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모습들 좀 보여줬었고 우리가 남북 전쟁을 참전을 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 시 범인이 뭐 서울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라는 일화까지도 소개를 하면서 어디서 그런 것까지 다 알았는지 굉장히 좀 제가 만약에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를 읽으면서 북한이 시키지 않았을까? 뭐 북한이 이렇게 서울 안에 우리 미국 주한 미국 대사가 조찬 모임에 갔는데 여기에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전에 이렇게 일본 대사관한테 돌을 던졌던 그래서 2년이나 빵에 가서 살다 온 사람이 거기에 조찬 모임에 가서 칼을 휘둘렀다.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칼을 휘둘른 굉장한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 사람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화가 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의 대사가 해외에서 우리나라 남도에 있는 섬 반도 안 되는 크기의 나라에 가서 그 고생하고 거기 대표로 그 나라와의 관계를 잘해 보시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칼을 휘둘러 가지고 맞았다고 한다면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주한 미국 대사는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서열이 진짜 타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주한 미국 대사를 오바마가 뭐 대충 모르는 사람을 보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향력 자체는 아까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센티멘트에는 영향을 안 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비화되고 굉장히 안 좋은 뉴스플로우로 갈 가능성은 낮기는 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SNS라든가 이 국민들의 생각들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드러나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정책으로 연결을 시키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분 좋은 일 절대 아닙니다. 기분 나쁜 일이 확실합니다. 미국인 입장에서.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외신 기사들도 상당히 좀 대응을 잘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반응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 디스카운트, 아까 주한미군 철수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북한한테 점령을 당한다라는 게 미국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시각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매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일단은 씁쓸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파급력 아직까지 크게 예상은 안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나중에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짚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